그럼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의 최판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약 15강 정도 예정으로 부동산 공시법령의 기초 강좌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기초 강좌는 부동산 공시법령이란 무엇인가? 본격적인 공부하기 전에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강좌라 보면 됩니다. 저도 여러분께 아주 깊숙한 이론보다도 전면적인 내용을 살펴주는 이런 개괄적인 강좌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첫 번째 시간에 부동산 공시법령이란 무엇인가? 제1강이라 볼 수 있겠죠. 우리 서설에 되어 있지만 부동산 공시법령 서설 요 관련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죠. 자,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중개사의 여러분 자격증은 부동산 관련 공부합니다. 부동산. 그럼 대체 부동산이란 무엇을 여러분 부동산이라 얘기합니까? 어떤 분은 한문에 조에 깊어요.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부동산이다. 맞나요, 여러분? 그럼 움직이는 건 다 동산일까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대체 여러분 공중에 떠서 날아다니는 비행기 이건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 예, 날아다니죠? 움직이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취급을 합니다. 대서양에 떠 있는 커다란 배 이건 뭔가요?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로 취급하죠? 우리가 부동산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 문제가 좀 있네요. 근데 여러분 민법을 좀 공부한 분들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 이야기합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와 그 땅 위에 있는 그 정착물을 우리가 부동산이라 이야기합니다. 알 수 있겠죠? 자, 더 나가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이란 또 뭘 얘기하는가? 등기법상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토지 맞죠? 민법상의 토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착물 중 공시 가능한 물건, 건물만을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부동산 학개론서는 여러분 자와 가치가 있는 거 이걸 또 부동산이라 그래요. 해서 부동산 개념이 우리가 부동산 관련 공부하지만 과목에 따라 특성에 따라 불리는 바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 부동산 공시법령인데 민법상의 토지와 정착물을 벗어나서 토지와 건물에 관련된 공시라고 얘기합니다. 공시. 대체 공시가 무엇을 공시라 얘기하는가 한번 잠깐 소개해보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공시. 자, 어떤 모임이 갔더니만 이제 몇 번 만났던 모임이지만 잘 모릅니다. 대체 나이가 얼마 됐고 자녀가 몇 명 있고 직업이 뭐가 되는가 잘 모르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안 되는 그 시간이 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돌려가며 했습니다. 대체 당신이 누구인가를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소개하는 시간 좀 갖자 해서 사람들이 일어나 얘기합니다. 나는 고향이 어디가 되고 현재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했다. 자녀가 몇 명 있다. 근데 이름들이 말 안 듣는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애를 먹이고 있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무슨 사업하고 있다 이야기하죠.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했다 보여집니다. 어떤 분 또 자신의 소개를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건 또 뭐가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해서 또 소개하고 있죠. 자, 이처럼 어떤 모임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 자기 PR 해주는 것 요즘에 대세고 추세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체 부동산 공시란 뭘 얘기하는가? 바로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것. 즉 우리가 말한 부동산, 토지 건물 얘기했죠. 이 토지가 어디에 위치했는가? 그리고 지목이 뭔가? 면적이 얼마가 되는가? 이웃과의 경계는 어디가 되는가 등등을 알려주는 거. 이걸 공시입니다. 우리가 금방 사람을 소개한 데 얘기했죠. 예, 토지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 건물, 역시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건물의 구조나 면적은 어찌 되는가? 여러분, 건물 되니까 지목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건물의 구조와 면적은 어찌 되는가? 그리고 건물 번호 같은 게 있겠죠. 건물 번호 어찌 되는가? 그리고 부속 건물이 있다면 부속 건물은 어떤 게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시가 되고 있고 이걸 특별히 여러분 위치나 지목, 면적, 경계 이거 알려주는 것을 여러분 특별히 사실관계라 이야기합니다. 사실관계. 근데 중요한 건 이 토지가 위치와 지목과 면적, 경계 알고 있지만 말한 사람의 토지일까요? 다를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여기 따라서 권리 관련 내용 소유권 누가 주인인가 아니면 주인 아니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외의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 이걸 가리켜 우리가 소위 권리관계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리한다면 여러분 공시란 특히 부동산의 공시란 부동산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법에 정한 절차, 방법 통해 알려주는 것 이걸 가리켜 뭐랍니까? 부동산 공시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께 첫 시간에 과연 공시는 무엇인가 해서 요 개요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부동산 공시는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여러분 두 개의 법으로 대별됩니다. 어떤 두 개의 법이 있는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아주 어렵고 길다란 법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공시법령의 그 법령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죠. 어떤 두 가지가 있는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등기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 공간정보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과거에 우리가 지적법이라 일컬어진 것들이 법의 개정 통해서 또 다른 것을 포함하게 되면서 길다란 법률의 명칭을 갖게 되고 있는데 우리끼리는 뭐 지적법 혹은 이걸 지적제도라고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해서 이런 지적제도와 부동산 등기법이 부동산 공시법령 관련된 두 개의 법이 되면서 이런 이원적인 체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부동산을 공시한다는 공통점 같지만 여러분 또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갖는가가 이 시간 여러분께 제가 소개할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어렵지만 한번 확인해 보죠. 지적제도는 여러분 사실을 주로 하고 권리관계를 종으로 합니다. 어렵죠? 반면 등기제도는 권리관계를 주로 하고 사실관계를 종으로 합니다. 뭐 이런 상호관계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어떤 말인가는 차츰차츰 공부 통해서 내용을 여러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정리한 것 부동산 공시법령은 두 개의 법이 있다. 지적 관련 제도와 등기 관련 제도 혹은 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공시란 제가 소개하는 거 얘기했죠.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 봤는데 부동산을 소개하는 것이다. 부동산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일정한 절차 통해 나타내 주는 것 이걸 우리가 공시라 이야기한다. 이 두 가지 개념 일단 여러분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 책은 108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잠깐 소개하죠. 이 책은 2차 과목의 모든 내용을 여러분 기본적 내용만 몰아놨습니다. 해서 과목별로 일단 본격적인 수업하기 전에 최소한 이건 알고 가면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이 좀 더 편하겠다 싶어서 아주 쉬운 내용으로 내용을 써놨죠. 하니까 여러분 우리 공부는 듣는 것 중요합니다.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세 가정을 여러분 함께 반복해 주길 바랍니다. 자, 108쪽 보니까 부동산 공시제도, 지적제도, 사실을 공시한다. 동그랗게 표시하고 오기 바랍니다. 사실을 공시합니다. 지적제도란 좀 전 봤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지적제도라 불러줍니다. 사실을 주로 공시하고 등기제도, 권리를 주로 공시합니다. 그러면서 지적제도의 어떤 그 공시 내용 뭐가 있는가? 토지, 지적공 7종이 있다. 소관청의한다. 실질적 심사한다. 등록한다 등등의 내용 나오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잠시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지적과 등기와 비교해서 확인되어질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시제도의 의의를 제가 소개했는데 그럼 과연 지금 박스에 들어있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과연 어떤 관계 있으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 내용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봤지만 지적제도와 우리가 등기제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공시법령에는 이 법을 따진다면 공간정보법,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이 있죠.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묻습니다. 이는 모두가 부동산을 공시하는 공시법령입니다. 부동산을 공시하는 공시법령이 되고 있죠. 법령. 여러분께 또 잠깐 소개해보죠. 우리 법의 체계는 여러분 법이 존재합니다. 법. 이 법은 대체로 국회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을 주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 뭐랍니까? 시행령이라 이야기합니다. 시행령. 자, 그리고 각 부 장관이 시행령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죠. 이를 뭐랍니까? 시행규칙이라 이야기합니다. 시행규칙은 시행령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시행령은 그 법을 위반할 수 없겠죠. 즉 법의 순서 단계 본다면 가장 높은 게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됩니다. 다만 적용 관계는 여러분 어디부터 시행규칙부터 적용해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법의 크기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크지만 적용은 시행규칙, 시행령 이런 법률 단계로 나가고 있다는 거. 자, 때에 따라 우리 공시법령 중에서는 여러분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그래요. 이 등기법과 시행규칙만 존재하고 시행령은 없습니다. 반면 우리 지적 관련 내용은 공간정보법 있죠. 시행령이 있죠. 시행규칙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시험범위는 아닙니다. 제가 소개하고 책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께 시험범위라고 보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법의 적용 단계 이렇습니다. 그럼 과연 공시법령은 지적 관련 법과 부동산 등기법이 있는데 자, 이제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지적이 먼저일까요? 등기가 먼저일까요? 지적이란 토지의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 등을 표시하는 걸 이야기하고 등기는 누가 그 땅의 주인 되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적이 먼저입니까? 등기가 먼저입니까? 예, 이는 마치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가 논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예, 똑같은 내용 되죠. 자, 소개합니다. 먼저 지적은 소개했지만 여러분 사실을 공시합니다. 뭘 공시한다 하죠? 사실을 공시한다 이야기합니다. 반면 등기는 무엇을? 권리를 공시합니다. 권리를 주로 공시합니다. 즉 지적이 사실관계를 공시한다면 등기는 무엇을?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적 관련 주무관청은 누가 되는가? 여러분 지적은 누가 하는가? 바로 행정부입니다. 행정부대는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이 장관이 너무 바빠요. 따라서 이 내용을 누구에게? 소위 지적소관청이라 일컬어줍니다. 지적소관청에게 이 내용을 하도록 합니다. 이때 소관청이란 무엇인가? 잠시 뒤에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죠. 반면 등기는 누가 할까요? 법원의 등기관에게 내용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따라서 주체가 다릅니다. 지적은 지적소관청이, 등기는 등기관이 합니다. 지적소관청이란 여러분 행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을 이야기하고 등기관은 법원의 사법부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주체가 행정부가 되고 그리고 사법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뭘 소개하려는가? 모두가 부동산을 공시하는 공시법령의 내용되지만 주체가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대상도 보세요. 여러분 지적 이 단어의 의미를 갖길 바랍니다. 지적이란 이 지자는 땅 지자를 쓰고 있어요. 따라서 어떤 게 그 대상인가? 여러분 토지만 그 대상 됩니다. 토지만이 그 대상이 되고 있죠. 반면에 부동산 등기 제도는 여러분 토지 등기합니까? 건물 등기합니까? 예, 토지도 등기 대상이 되고
건물도 등기 대상이 됩니다. 그럼 대체 공시 대상을 보자. 지적은 토지만 공시합니다. 반면 등기는 토지도 건물도 모두가 다 공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가 부동산 내용 중 어떤 것을 훨씬 더 많은 걸 공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 보신다면 요 토지 보세요. 지적재대 토지와 등기재대 그 토지가 똑같은 토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적은 사실 주된 목적이 세금 부과 징수하는 그 목적이 됩니다. 따라 국가는 소관청은 전체 국토의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합니다. 뭐 하려고? 세금 부과 징수하려고. 반면 등기는 여러분, 등기는 개인이 필요한 때만 여러분 내가 내 땅 갖고 있는데 등기 안 해도 내 땅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팔아 처분하고 금융기관 융자 받으려 한다면 이때 바로 등기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모든 토지가 다 등기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만 단순히 비교한다면 요 지적된 토지가 훨씬 더 넓은 범위 개념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언급됐지만 지적은 어찌하는가? 소관청이 직권 등록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직권 등록이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세금 부과 징수할 목적으로 등록합니다. 반면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할 때만 등기관이 등기를 해주겠다는 사실이죠. 이 그림은 여러분 편하게 듣기만 하면 됩니다. 세세한 내용은 개별적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두가 부동산을 공시하는 그 내용 되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 표시가 달라지게 되면 지적 소관청은 등기관에게 여러분 통지합니다. 어떤 통지하죠? 소위 지적 불부합 통지합니다. 지적이 불부합에 통지를 하게 됨으로써 잘못된 걸 바로잡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등기관은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죠.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면 여러분 그 관련 내용을 대장소관청에 통지하게 됨으로써 대장을 고쳐주게 만드는 겁니다. 자, 정리됩니다. 여러분 지적은 뭐가 있다고 그러죠? 지적 공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종류가 7가지가 있는데 잠시 뒤에 확인해 보죠. 반면 등기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 등기부가 있어요. 그 등기부 종류는 2가지입니다. 어떤 등기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2가지뿐이 없어요. 장부 또한 달라요. 정리한다면 지적은 여러분 이미 소개했죠. 등록합니다. 등록. 반면 등기는 뭐합니까? 등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해서 등록하고 등기하고 이런 또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자, 제가 전체를 아울러 본 것이고 여러분께 하나씩 내용을 확인해 보죠. 여러분 책은 108쪽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라고 소개했죠. 먼저 주체입니다. 주체. 자, 주체. 먼저 지적제도의 주체는 누가 되는가? 지적소관청이라 이야기합니다. 지적소관청인데 지적소관청이란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지적은 누가 하는가? 일반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주체가 되어집니다. 지적소관청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여러분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자체장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갖습니다. 자, 여러분 국가기관 내용이 써 있나요? 예, 동그랗게 표시가 되길 바랍니다.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세금 냅니다. 어디다 냅니까? 세무서 맞나요? 예, 세무서. 원래는 국세청이 내야 됩니다. 근데 국세청이 모든 국민의 세금 받을 수 없죠? 각 지역마다 세무서를 두게 됨으로써 그 업무를 대신케 하고 있죠. 들어가서 여러분,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갖습니다. 병역 관련 내용 어디서 담당합니까? 병무청에도. 병무청. 근데 병무청이 각계 지방 병무청이 지방 내려와 있죠. 이는 여러분 전체 병무청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때 지적소관청의 시장, 군수구청장이란 국가를 대신한 국가사무 위임받아 하는 주체라 해서 우리가 지적소관청이라 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할 건 지자체가 아니란 얘기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구별되길 바랍니다. 자,
반면 여러분 이 등기는 등기 주체는 누가 되는가? 이미 소개했죠? 등기관이 바로 등기의 주체가 됩니다. 등기관이 등기의 주체가 되어집니다. 이걸 좀 더 표현한다면 지적소관청이란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의 산하되면서 바로 이는 행정부가 됩니다. 행정부. 반면 등기관은 여러분 법원이 되면서 바로 사법부가 되겠다는 이야기죠. 제가 아까 동그랗게 표시한 것이 바로 이런 내용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적소관청, 등기관 이 정도 여러분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지적의 대상. 지적 객자. 우리가 공시의 대상. 객체는 뭐가 되는가? 먼저 지적. 지적은 여러분 통치권이 미치는 전국토. 통치권 미치는 전국토가 지적의 대상. 즉 바다 빼고는 몽땅 지적의 대상입니다. 제가 이미 의미 부여했죠. 지적의 주된 목적이 잊지 마세요. 세금의 부가징수. 국가가 토지 관련 세금 부가 징수할 목적으로 여러분 끝까지 지적해 등록해 줍니다. 뭐 하려고? 세금 부가 징수하려고. 따라 통치권 미치는 전국토가 그 대상. 토지만 그 대상이다. 반면 여러분 등기는 어떤 것이 그 대상이 될까요? 바로 토지와 건물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어떤 게 좀 더 포괄적인가요? 등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토지만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까요? 토지만 가지고 정리한다면 이 토지와 위의 전국토 토지 똑같은 개념입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잠깐 소개했죠? 내가 큰 땅을 하나 샀습니다. 토지 샀다는 이야기죠. 또는 바다를 메거나 강을 메꿔서 토지가 생겨났습니다. 등기 안 해도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즉 등기는 신청인데 지적은 직권 등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개인의 권리 목적만 등기 대상이지 개인 권리가 하는 건 여러분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와 이 토지는 그 범위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등록장부라 표현되어 있죠. 자, 등록장부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 지적은 종류가 7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등기제도는 여러분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7가지 있는가? 이것도 시험문제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들어보셨죠? 토지는 토지대장에, 임야 등은 임야대장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는가? 이런 장부도 있어요. 공유지연명부, 우리에게 낯섭니다. 2사람 이상의 공동 소유 땅을 별도로 정리한 겁니다. 공유지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라 그래요. 대지권 등록부. 여러분 아파트 연립 같은 공동주택 있죠? 요 땅에 관련 권리만 별도 묶어놓은 걸 대지권 등록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적도가 있어요. 그리고 임야도가 있죠. 이건 무리가 없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소위 좀 더 정확한 경계를 결정케 만든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모두 몇 가지입니까?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한때 쉬운 문제 시험이 됐었어요. 다음 중 지적 공무원 모아놓은 것은 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종류 몇 가지? 7가지입니다. 반면 여러분 등기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나요? 건물 등기부가 있죠. 해서 토지 건물 등기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토지마다 토지 등기부, 건물마다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아파트 연립 같은 것을 우리가 소위 집합건물 그래요. 집합건물에 관해서는 집합건물 등기부가 따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건물 등기부. 아시죠? 그래서 등록장 뭐 이런 게 있다. 자, 네 번째. 신청 방식이 나오는데 신청 방식. 우리가 지적은 여러분 이미 소개했죠. 그 주된 목적이
세금의 부과 징수가 된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직권 등록합니다. 하나 더 빠뜨리지 않고 몽땅 다 등록한다는 이야기죠. 반면 여러분, 등기는 보통 사건의 공시, 개인의 권리를 공시한다고 그래요. 사건의 공시가 주된 목적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재산을 지키고 처분하고 또는 뭡니까 다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등기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할 때만 등기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 현재 등록된 토지의 단위를 필지액입니다. 필지 수가 차이가 있어요. 지적의 토지와 등기 토지가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디서 연유할까요? 바로 직권 등록인가 신청인가에서 연유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그렇다면 신청한 그 내용을 몽땅 다 등기하고 등록할까? 심사 방식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 지적은 세금 부과 징수합니다. 아주 꼼꼼하게 심사 확인합니다. 현장 나가 측량하죠. 측량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조사한다 그래요. 따라서 꼼꼼하게 심사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심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여러분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첨부되겠죠. 이걸 등기관이 서류만 가지고 확인합니다. 왜? 일일이 현장 나가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설렁 서류만 가지고 법의 내용 맞는가를 확인해주는 어떤 심사? 형식적인 심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등기는 좀 더 나가서 지적은 여러분 등록한다 이야기하고 등록 나오겠죠. 은근히 직권 등록. 그 다음에 등기는 뭐 한답니까? 등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차이점도 있다는 걸 여러분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런 다섯 가지 내용들을 제가 아까 커다란 표로서 소개했던 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적과 등기가 모두가 부동산을 공시하는 그런 제도인데 일치키 해서 우리는 어쩔까?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 시키기 위한 제도가 있죠. 어떤 게 있는가 먼저 확인해 봅니다. 자, 먼저 토지를 맨 처음 등록하는 것, 이걸 뭐랍니까 여러분? 신규 등록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 등기부가 있나요 없나요? 토지 등기부 존재하지 않겠죠?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찌할까? 이럴 경우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나 토지 표시를 직권조사에서 등록을 하게 되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최초의 등기. 자, 등기 안 된 토지를 가장 먼저 등기합니다. 이를 뭐라 불러줍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이걸 당사자가 신청하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일치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따라서 나중에 공부하게 됩니다. 누가 최초의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는가? 대장에 소유자로 최초로 등록된 자, 이자만이 가능하더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 만약에 토지의 사실관계 변동이 생긴다. 토지의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깁니다. 변동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찌할까요? 지적 공부를 가지고 지적 공부가 중심돼서 뭘 고쳐요? 등기부를 여러분 고쳐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합니다.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한다면 어찌할까요? 이건 거꾸로 등기부를 가지고 뭘 고칩니까? 지적 공부를 고쳐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실에 관해서는 어떤 것이 지적이 앞서고 권리에 관해서 뭐가 앞서고 등기가 앞선다라고 여러분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공시법령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지적제도, 등기제도의 전반적인 개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책에는 제가 108쪽과 109쪽을 통해서 내용을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내용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가? 확인 학습 문제가 있죠? 한번 가볍게 함께 볼 겁니다. 자, 밑에 뭐 정답도 있지만 함께 보세요. 리듬을 가지고 지적제도의 주체는 국가 기관으로서 지적무 관리하는 누구이며 지적소관청이며 등기제도의 주체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등기관이다. 될 수 있죠? 주체 관련된 확인 문제입니다. 지적제도는 지적소관청의 지적공부에 주로 사실관계, 권리관계, 주로 사실관계를 공시하는데 소유자도 표시되죠? 공시하고 등기제도는 등기부 각종의 권리관계와 사실관계를 공시한다. 자, 여러분 말이 똑같은 말 되지만 앞뒤가 바뀌어버렸죠? 지적은 사실관계를, 등기는 권리관계가 주된 내용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지적제도는 부동산 중 토지만 그 대상하고 있지만 등기는 부동산 모두를, 즉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차이점이 있죠. 지적제도는 소유 토지의 조세 부과와 사건 보호를 목적함으로, 즉 조세 부과란 세금의 부과 징수를 이야기합니다. 목적함으로 지적 측량과 토지 등 조사를 통하여 실질적 심사하고 있는데 등기는 사건 공시가 목적이며 당사자 신청 주의하므로 등기관은 제공된 서류만 가지고 어떻게 심사합니까? 형식적 심사를 할 뿐이다. 지적지에 등록된 토지의 필지수와 등기부에 등록된 토지 필지수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는 지적은 직권 등록이거나 혹은 단독 신청이 되는데, 자, 지적은 여러분 신청이거나 직권에 의해서만 등록하는데 등기는 원칙적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등기할 수가 없다. 자, 5번은 여러분 지적은 신청하거나 직권 등록합니다. 즉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 등록이 되죠. 근데 등기는 원칙적 어떤 것만 신청만을 여러분 받아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번 신규 등록 토지는 그 사실관계 권리관계를 실질적 심사 통하여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걸 내용으로 소유자 신청에 따라 등기관은 등기비를 등기한다. 지적공부는 등록하고 등기부는 등기한다. 토지 사실관계의 변동이 생길 때는 소관청은 먼저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 관할 등기수에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하여 불일치 관계를 해소하고 있다 해서 불일치 해소 방법 내용까지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여러분께 공시법령이란 무엇인가? 공시란 소개하는 것이다. 자신 소개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공시의 내용 된다. 자, 이처럼 공시법령은 부동산을 공시한다는 공통점 가지면서 우리가 지적제도,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가 관한 제도가 있고,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이 있는데 전자를 지적제도, 후자를 등기제도라고 이야기한다. 두 개의 법이 대표적인 법률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에서, 객체에서, 심사 방식에서, 신청 방식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내용을 이 시간 여러분께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각기 내용 보면서 좀 더 세밀하게 볼 텐데, 먼저 여러분께 지적제도 관련 내용을 한 6시간 정도 통해서 한번 소개해보고 나머지 내용을 등기제도 관련 내용에서 한번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